안녕하십니까, 쿠키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다려주셨던 아이언클레드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카드 분류도 평소랑 똑같습니다. 아이언클레드는 이제 캐릭터 스토리가 최초의 악마 바쿠랑 계약한 병사라는 컨셉이고요. 바쿠가 아키텍트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부리는 노예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바쿠와의 대화나 아키텍트와의 대화를 보면 되게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모로 초보자를 위해서 디자인된 캐릭터여서 기믹이 제일 단순하고 성능도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뽕맛이 조금 부족한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클의 메커니즘을 보면 캐릭터 특성은 전투 끝나면 체력 6 회복이고, 주요 메커니즘은 소멸, 자해, 타격, 수비, 취약이 있는데, 여기서 게임을 한 판이나 몇 판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타격이 뭔지 알고, 수비 카드들이 뭔지 알고, 취약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직업들도 이제 소멸시키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아클의 고유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자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듯이 메커니즘이 대부분 이해하기 쉽고 좀 파괴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초심자를 위한 캐릭터긴 한데 뭔가 계획을 짜기는 힘들어서 이 게임을 개발한 사람들이 초심자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타격은 그냥 딜 넣는 거고요. 취약은 취약이고, 그래서 소멸이랑 자해의 메커니즘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소멸은 이렇게 카드를 소멸시켜요. 그게 끝이에요. 카드를 소멸시킴으로써 뭔가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인데, 마치 사일런트의 버리기처럼 이긴 한데, 버리기는 카드가 유지가 되죠. 아클은 카드를 파괴합니다. 자해는 말 그대로 피를 바쳐서 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 특히 고유 메커니즘, 메인 메커니즘이 카드를 없애거나 자기 피를 깎는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바로 아클입니다.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슬더스2는 사실 한 가지 메커니즘으로 덱을 짜는 게 불가능하긴 해요. 한 가지 아키타입으로 덱을 짜는 게. 근데 다른 캐릭터는 운이 좋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메커니즘 각각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한 가지 메커니즘만 넣으면, 예를 들어 타격만 넣는다, 그럼 공방 밸런스가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캐릭터보다 때와 상황에 따라 자기한테 부족하고 필요한 카드를 계속 채택하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고, 그런 유연함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이 이제 잡덱이 됩니다. 우선 아클의 첫 번째 메커니즘인 타격인데, 타격은 사실 모든 캐릭터들이 가지고 시작하는 카드잖아요. 근데 아클은 특이하게도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타격을 덱에서 지울 필요성이 좀 적고, 오히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조금 오릅니다. 그래서 타격용 인형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좋다고 하긴 좀 힘들죠. 우선 타격 공격 쪽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되게 많기도 하고, 특이사항으로는 이 폰멜 타격이란 친구가 타격과 동시에 카드를 드로우하고, 이제 만약 강화를 한다면 타격하고 카드를 두 장 드로우하기 때문에 타격 덱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아클이 타격 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완벽한 타격과 지옥 건무 때문이죠. 읽어보시면 완타, 피해를 6 주고 보유한 이름 중 타격이 포함된 카드 한 장당 피해량이 2 증가. 누가 봐도 타격 덱 에이스죠. 지옥 건무, 이름에 타격이 포함된 카드를 뽑을 때마다 무작위 적에게 타격을 사용한다. 이 지옥 건무랑 완벽한 타격은 이제 타격 덱을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제 굉장히 사기적인 카드고, 그리고 폰멜 타격하고 지옥 건무를 연계하면 이제 되게 좋아요, 시너지가. 지옥 건무는 카드를 뽑을 때 쓰기 때문에 이 지옥 건무만 뽑고 타격 적당히 넣고, 나머지는 드로우 카드들 위주로 넣는 거예요. 에너지 카드가 아니라 드로우 카드 위주로 넣어야 지옥 건무를 쓰고 드로우를 계속해서 드로우된 타격들을 랜덤한 적한테 쓰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타격은 보다시피 공격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메커니즘하고 섞을 필요가 있고, 다른 메커니즘이 이제 드로우 아니면 방어 이런 걸 해주면 타격이 공격을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취약 카드류가 있는데, 아클은 이제 취약이 좀 많아요. 리젠트는 취약 약화를 동시에 거는 카드들이 많았는데, 아클은 취약만 거는 카드가 대부분이라 이 카드만 집으면 당연히 공방 밸런스가 망가지고, 취약 잔뜩 집고 타격 잔뜩 집으면 덱이 이제 수비가 엄청나게 약해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밸런스 있게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특이사항 중 하나로는 아클의 취약 카드보다 이 벌레 학살자 이벤트가 주는 취약 카드가 더 좋아요. 때문에 아클은 벌레 학살자보다 약합니다. 이제 취약을 주는 카드들이고, 천둥, 떨림, 해체, 어퍼컷. 어퍼컷은 특이하게 취약하고 약화를 동시에 주고, 해체는 초반에 취약 덱에서 공격
취약을 책임져 주기에 굉장히 좋아요. 1코 16 데미지에 취약까지 걸려 있으면 50% 데미지 증가라 1코 24 데미지예요. 그래가지고 해체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세미 에이스는 이렇게 있는데, 박살은 강타를 강화한 카드가 박살이죠. 박살 정도 되면 성능이 되게 좋고, 녹아내리는 주먹 이런 걸로 취약을 엄청 쌓아요. 그 다음 뭐 하냐, 협박을 써서 힘을 잔뜩 올리는 거예요. 그 잔뜩 올린 힘으로 이제 해체를 쓰면 또 해체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취약을 이 한나의 캐릭한데 엄청 쌓고 제압으로 딜을 뻥튀기 시키는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취약 덱은 단일 전투에 강하고 다인전에 좀 약해요. 다인전은 취약을 이렇게 퍼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왼쪽들은 취약을 쌓아주는 역할을 하고, 협박으로 이제 세미 에이스 정도 하고 제압으로 힘을 올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취약도 방어가 있긴 한데, 도발이야말로 이제 취약 덱이 아닌 덱에서 취약을 쌓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거상 같은 것도 되게 훌륭한 이제 방어 카드들이라 할 수 있고, 취약 버프랑 운영이 있는데 둘 다 쓰면 좋아요. 취약 덱. 근데 포악함은 강화 의존도가 조금 높아요. 취약이 걸기에 그렇게 가벼운 애들이 없어요. 다 1코, 뭐 2코 이렇게 써야 되니까 절대 취약을 자주 걸 수가 없어서 포악함의 성능은 조금 떨어지고, 악랄함은 이제 취약 덱의 강점을 더 강하게 해주는데 약점을 보완하진 않아요. 때문에 악랄함을 뽑으면 이제 밸런스가 더 망가져 버리니까, 뽑지 말라는 게 아니라 뽑았을 때 이제 수비 플랜을 세워야 된다. 수비랑 운영 플랜. 이제 아클 운영의 핵심이 나옵니다. 아클의 운영 밥줄인데 바로 소멸 메커니즘이요. 이제 앞에 두 메커니즘은 공격이었으면 얘는 드로우가 핵심이에요. 이게 아크를 할 때마다 리듬에 몸을 맡기게 되는 이유인데, 이 전투의 북소리를 볼 때마다 저는 좀 웃겨요. 그냥 왜냐하면 이 소멸이란 메커니즘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소멸이 뭐냐면 카드를 없애는 건데, 어떤 카드를 없앨지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소멸 메커니즘은 아예 안 넣자니까 드로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멸을 넣는 게 반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멸을 하려면 카드를 없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갑축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아클의 이유가 이 소멸 메커니즘 때문이다. 소멸 카드들 보면 잿불, 어, 2코 데미지, 2코 치고 데미지 되게 많이 주고 훌륭합니다. 파괴.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소멸을 할 때는 압축덱을 하기 힘든 거예요. 저걸로 핵심 카드 하나 파괴해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클은 좀 사서덱을 하는 경향이 있고, 조약의 끝. 소멸된 카드 더미에 카드가 3장 있을 때 모든 적에게 피해 17. 좀 사기 카드고요. 지옥검을 이 소멸 카테고리에 놓은 이유는, 초반에 소멸이 조금 안 쌓일 때 아니면 좀 카드 파괴하기가 부담스러울 때 지옥검 같은 걸로 소멸을 쌓아서 조약의 끝을 쓰는 그런 거 할 수 있고, 지옥검은 자체적인 성능도 되게 좋고 사서덱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소멸덱 쓰면 저는 지옥검 웬만하면 쓰는 편이고, 이제 소멸 에이스들 저편의 울음소리, 모든 적에게 피해 16 쓰는데 소멸시키면 공짜, 이런 거 이제 파괴로 소멸시키면 사기인 거죠. 왜냐하면 파괴로 소멸시킬 때 16을 주고 소멸시키고 다음 턴에 16 또 줘요. 그러면 운 좋으면 1코 32뎀짜리 카드가 되는 거고, 지옥불은 손에 있는 모든 카드 소멸시키고 본인도 소멸해요. 그래서 소멸덱 최고 에이스는 이제 잿빛 타격이다. 소멸된 카드만큼 데미지가 증가하는. 그리고 또 타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타격덱이랑도 섞어 쓰기 뭐 나빠요. 일반 타격덱이랑 섞어 쓸 여지가 거의 없어요. 이제 소멸 방어인데, 진정한 끈기는 강화시키면 이제 자기가 소멸시키고 싶은 걸 소멸시킬 수 있고, 악마의 눈은 딱 봐도 1코 16 방어, 소멸덱의 이제 핵심 방어 수단인데, 이제 기사 회생이 굉장히 특이한 게, 기사 회생은 상태 이상과 저주 모두 다 방어도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덱 강화도 시켜주고 저주랑 상태 이상도 없애주는데 방어도까지 주는 그런 정말 좋은 카드라, 그 디펙트의 압축을 조금 안 좋게 만든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사회생은 소멸덱 아니어도 한 장 정도 쓸만하고요. 소멸덱 굉장히 좋습니다. 보다시피 악마의 눈은 진짜 어느 정도는 사기라고 볼 수 있어서 소멸덱이 안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소멸 버프, 낙인 굉장히 좋죠. 원하는 카드 소멸시킬 수 있고, 무감각, 소멸덱의 방어 핵심 카드인데, 무감각이 재밌는 게 벌 아저씨 있죠. 꿀벌 아저씨. 꿀벌 아저씨가 주는 저 어지러운 휘발성인데, 휘발성은 소멸이거든요. 그래서 저 한 장 한 장이 사실상 방어도 3 주는 카드들이에요. 그래, 그런 면에서 무감각이 되게 재밌고, 타락은 잘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클의 감을 좀 잡으신 고수분들이라면 잘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멸의 운영, 핵심이죠. 소멸은 불타는 조약.
드로우도 해주고 이친 의식, 에너지도 챙겨주고 어둠의 포옹, 드로우 더 많이 해주고 전투의 목소리, 드로우를 미친 듯이 해줘요. 그러니까 드로우를 하겠다고 하면 소멸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클의 핵심 메커니즘이 소멸이고요. 이제 소멸 에이스라고 말하기엔 조금 이상하긴 한데 소멸 에이스는 사실 제피 타격이긴 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카드가 있는데 화력 증폭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보면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소멸시키고 소멸시킨 카드 수만큼 카드를 뽑는다. 뽑는다는 게 아니라 카드를 생성시켜요. 소멸시킨 카드를 이제 뽑는 게 아니라 생성시키는데 이게 메커니즘이 바뀌었어요, 지금. 근데 이 생성을 랜덤하게 생성시켜서 뭐 앞에 있는 이 기사 회생이랑 똑같이 저주나 상태 이상 이런 거 다 갈아버리는 수단으로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카드가 다 랜덤으로 나와요. 정말 수틀리면 망할 수도 있다. 화력 증폭을 강화를 시키면 강화된 카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화력 증폭은 이제 강화가 반필수, 아니지 그냥 필수고 쓰기 전에 전투 체면 같은 걸로 이제 손에 있는 카드 개수를 늘리면 좋고 화력 증폭을 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이 어둠의 포옹으로 드로우 할 수 있고 무감각으로 없애는 카드만큼 방어도도 얻을 수 있고 없앤 만큼 제피 타격의 데미지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카드인데 운이 나쁘면 되게 힘든 카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소멸 덱이 가진 랜덤성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뭘 계산하고 할 수가 없고 그냥 리듬을 타시면 돼요. 그래서 소멸을 종합하자면 이제 후반을 위한 드로우 에너지 밸류 다 챙겨주기 때문에 소멸 없이 아크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런 랜덤성 때문에 다른 직업 카드들과도 엄청나게 시너지가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사일러스의 단도랑 소멸덱 시너지 진짜 미쳐버립니다. 이 단도랑 무감각 쓰면 0코 4뎀 방어도 3짜리 카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카드들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제 아클의 또 다른 랜덤 메커니즘을 이제 책임지는 이제 자해 메커니즘입니다. 자해는 말 그대로 자기 턴에 자기 피를 팔아서 카드를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사혈이 있습니다. 체력 3 잃고 에너지 2였고 그래서 소멸이 드로우 위주면 자해는 에너지 위주라고 볼 수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이 사혈 때문에 자해가 조금 강조되는 면이 있고 이제 아클의 캐릭터 특성, 전투 끝날 때 체력 6 회복, 그리고 아래에 보다시피 불굴이나 포식 이런 카드들로 자해할 만한 안정성을 챙겨줘야 돼요. 자해 공격 보면 다들 밸류 엄청 좋습니다. 정면 돌파 1코 9 광역댐, 아기 1코 저거 바뀌었어요. 저거 카드 뽑는 게 아니라 1코에 6댐 한 번 더 주는 거고 혈류도 데미지 좋고 불바다 다인전 할 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내 턴 동안 체력을 잃을 때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6 줍니다 해서 불바다 쓰고 정면 돌파 쓰면 1코 15뎀짜리 카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피는 좀 까입니다. 자해 에이스는 평범해요. 갈갈이 찢기고 이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때문에 이 활기나 이제 힘 이런 거랑 시너지가 되게 좋아서 자해덱에 좀 명실상부한 에이스고 그냥 재밌어요. 자해로 채우면. 이제 자해 방어 수단은 이제 피해 벽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체력을 2 잃고 방어도를 16 얻긴 해서 실질적으로는 14탱이긴 한데 이런 갈갈이 찢기랑 시너지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벽 쓰는 게 좋고 핏빛 망토 이거 써서 손해보는 경우 진짜 거의 없습니다. 이 슬더스리한 게임에 체력을 1 잃고 방어도 8 얻는 게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핏빛 망토 꼭 쓰시길 바라고 근데 자해의 버프인데 자해 덱에서 파열 한 장 있으면 진짜 이게 데미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해 덱을 하면 행을 걱정하셔야지 딜 걱정은 하시지 않는 게 좋고 재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해도 해주면서 카드도 뽑고 에너지도 채우는 정말 미친 카드라고 보고 그리고 소멸도 있기 때문에 소소한 소멸 시너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자해로 에너지를 얻고 소멸로 드로우를 얻어서 사기를 치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 텅스텐 막대라는 게 받는 모든 피해 1 감소가 있거든요. 이게 정면 돌파나 핏빛 망토 같은 일반적인 자해 카드들이랑은 시너지가 나는데 불바다나 파열 같은 카드들이랑은 역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게 항상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미리 받았을 때 맞춰서 가기는 편해요. 근데 내가 불바다가 나의 자해 광역 때문에 핵심인데 텅스텐 막대를 받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방어 카드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제 방어는 뭐 모든 캐릭터 다 있는 거 아니냐? 웬 뜬금없이 방어냐? 이럴 수 있는데 아클은 저 몸통 박치기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방어도만 쌓고 방어로 이제 패는 그런 덱을 할 수가 있고 이 방어 덱의 에이스는 몸통 박치기예요, 그냥. 이제 읽어보면 되는 게 화염 장막 되게 좋은 성능의 방어 카드고 돌가봇도 좋고 경로
잘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흘러보내기, 방어와 동시에 운영. 전투 장비는 특이한 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저게 한 장 강화해서 모든 카드 강화로 바뀌기 때문에 초반에 업글해서 써먹기 되게 좋아요. 1막에 모든 카드들이 업글이 안 돼 있을 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그런 되게 좋은 카드라 저는 1막에서 뽑으면 업글 순위 1위. 이제 에이스가 조금 애매해요. 부적을 보면 방어도를 30 얻습니다 하고 소멸이에요. 그래서 한 턴에 엄청 세게 맞는 상황이 아니면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이 방어가 그러면 아키 타입이 아니겠죠. 요런 애들하고 시너지를 엄청나게 강하게 됩니다. 바리게이트, 바리케이트. 이 방어 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내 턴 시작 시 방어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미친 카드입니다. 이거 쓰면 무적의 방어도 30 얻죠? 안 사라집니다. 30이 그냥 유지가 돼요. 요지부동. 매 턴마다 처음으로 카드를 통해 얻는 방어도가 2배가 됩니다. 미친 카드예요. 요지부동 쓰고 무적 쓰면 방어도를 60 얻는데 바리케이트도 있으면 그냥 방어도가 사라지질 않아요. 절대적인 힘은 방어 덱에서 쓰긴 하는데 방어도를 자주 쌓진 않거든요. 방어 덱이. 그래서 절대적인 힘은 개인적으로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이 몸통 박치기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 막 5씩 넣어서 쓸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힘은 좀 리워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 바리케이드랑 요지부동이 합쳐지면 포석 같은 카드가 진짜 미친 사기 카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석 쓰면 저건 심지어 소멸도 없는데 매 턴 동안 처음으로 방어도가 2배? 0코 100탱 유지되는 방어도 카드가 돼요.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지면. 그렇기 때문에 방어 덱이 아클에서 유일하게 좀 뽕맛이 느껴지는 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엑조디아처럼 잘 모아서 쓰면 이제 게임이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이제 잡카드는 힘 카드들이 좀 있어요. 요거는 아키타입이라고 하기엔 조금 좀 애매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봤는데 그냥 힘 덱이고 덤벼라 같은 경우 잘 쓰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다다니트가 많을 때는 이렇게 덤벼라나 바라, 악마의 영상, 난도질 요런 게 되게 좋고 악마의 영상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느려 가지고 다른 3코 버프 카드랑 비교를 해 보면 리젠트의 그 블랙홀이라든지 아니면 디펙트의 메아리 영상 이런 거는 내자마자 게임을 터트리잖아요. 악마의 영상은 내자마자 게임을 터트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게임이 좀 편해진다 정도지. 가라나 난도질? 난도질은 다다니트에 있는 적 상대로는 조금 좋은데 웬만하면 난도질을 이제 생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그 공짜로 카드 쓰게 해주는 애들이랑 연계하기 좋은 그런 카드들이에요. 이제 다다니트가 이렇게 있고 뭐 부메랑 칼날 아클이 벤텀에 되게 약해요. 벤텀이 이제 초반에 미끌거림 까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보스가 벤텀이면 부메랑 칼날 같은 거 하나 집는 거 되게 좋아요. 그 미끌거리면 빨리 깔 수가 있어가지고 소용돌이 같은 카드 그 아클 카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광역딜이 많거든요. 소용돌이를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아클은 다인전에 이런 거 하기 되게 좋고 광란이 이제 대갑축이 돼야 좋은데 앞에서 계속 말했다시피 소멸 메커니즘 때문에 대갑축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상황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잘 쓰기 쉽지 않지만 잘 쓸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요런 카드들이 있고 뭐 짓밟기 같은 거는 그냥 공격 카드 많으면 쓸만해요. 그래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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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밟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대화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든 적에게 피해를 8 주고 다른 공격 1당 피해량이 2 증가. 이거 쓸 바에는 박멸 쓰겠어요. 여기서도 아클이 이제 벌레 학살자보다 나쁘다는 게 나오고 물의 심장은 뭐 평범하고 분노 같은 게 이제 짓밟기랑 시너지가 좋아요. 분노 쓰면 짓밟기가 이제 1코 더 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카드들이 있고 이제 난타라는 카드가 있는데 난타는 특이한 게 손에 있는 무작위 카드 한 장 소멸시키고 피해량을 이 카드에 추가합니다. 이 난타로 몽둥이질 같은 거를 흡수한 다음에 난타를 쓰면 좋고 그리고 난타를 자주 쓸수록 좋기 때문에 난타도 이제 대압축 할 때 되게 좋은데 이제 압축된 덱에서는 요런 게 좋아요. 이제 덱이 압축됐을 땐 연쇄 같은 카드를 쓰는 게 좋고 연쇄를 쓰기 위해선 에너지를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친의식, 사열, 재물 특히 이친의식은 쓰기 힘들고 사려나 재물 같은 걸로 이제 에너지를 얻고 연쇄를 써서 광란이나 몽둥이질 같은 거를 와다다다다 이제 쏟아내는 이렇게 운 좋을 때 할 수 있는 대갑축 이제 카드들이 있고 대갑축이기 때문에 광란이나 앞에서 봤던 난타 같은 거 넣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크릴로 10승천을 해봤는데 일단 되게 재밌긴 했고 거의 모든 덱이 카드가 40장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정말 대갑축 딱 한 번 해봤고 나머지 모든 경우는 전부 다 이런 막 여기도 보다시피 화력 증폭, 쇄도, 요지부동 그냥 완전 잡덱이에요. 소멸도 있고 자해도 있고 강타도 있고 뭐 이런 되게 이것저것 많은 이중 타격도 있고
이것저것 되게 많은 덱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어 가지고 모든 캐릭 중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랜덤 요소가 많고 진짜 정신없이 싸우게 돼요. 이게 소멸이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반필수라서 쓰는 것도 있는데 보다시피 요 떨림 이거 소멸이 있어요. 취약 2 부여하고 소멸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메커니즘이 섞인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취약 소멸, 자해 소멸, 취약 소멸하고 타격 소멸. 다 소멸이랑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 메커니즘 이상을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타격과 수비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특히 타격이. 그래서 대갑축에서 타격을 지워야 될 필요성도 조금 낮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서덱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소멸을 시킬 연료도 필요하고 이제 여러모로 그 메커니즘 자체도 겹치는 애들이 많고 그리고 한 가지 메커니즘이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덱 뽑고 정신없이 자해하고 카드 소멸시키고 쓰다 보면 어느 생자 정신 차려보면 이겨있는 그런 기분이고 이제 전체 타격 카드들이 되게 많아서 다인전이 곤란했던 경험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전편과 같이 이 리젠트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아클은 되게 돌 관련 카드가 있기 때문에 돌 관련 카드도 있고 악마한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야만인이라는 밈도 있고 다들 아클을 이제 주로 하는 사람 보면 놀려요. 야만인이냐고 막 약간 우가우가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거의 연장선으로 돌을 좋아한다는 이미지가 있는 그런 좀 생각 없는 막 명예로운 광전사보다는 그냥 생각 없는 좀 그런 친구 느낌이 있고 아클 공략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일 공략으로 마지막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